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환경의 3D 모델링과 앱을 활용한 스마트 향기 모듈 제작에 함께 공부할 한국폴리텍대학 구미 캠퍼스 이성규 교수입니다. 벌써 12차 시가 되었네요. 오늘은 퓨전 360이 가지고 있는 파라메타 활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단원에서는 파라메타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라메타를 활용하여 탁자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파라메타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디파이 메뉴의 fx change 파라메타에서 모디파이 메뉴의 fx change 파라메타를 선택해주고 이름과 유닛 그리고 익스프레션, 커멘트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책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파라메타를 활용한 스케치와 3D로 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먼저 수치를 입력하고 나면 닉네임으로 수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메뉴에 change parameter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파라메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xpression은 치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먼저 데스크의 폭 700mm를 줬고요. 그리고 데스크 width라고 하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코멘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데스크의 길이는 1200mm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의 티크니스 두께는 20mm로 주었고요. 프레임의 두께, 즉 나무 탁자의 두께는 40mm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만들 때 필요한 대부분의 사이즈를 먼저 등록하였고 그 다음에 스케치와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작업은 수치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모델링 후에 크기의 변형이 쉽도록 하는 사용해보면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라메타를 활용한 스케치 데이터 입력입니다. 스케치를 해주고 그 스케치면에서 파라메타에 등록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때 파라메타에 저장된 이름의 초성만 입력하면 등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도면 사이즈의 디멘전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탁자의 합판 두께입니다. 다음은 스웹을 이용한 모슬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탁자를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하여 스웹의 기능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가공하였습니다. 또한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편 모서리 역시도 탁자의 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틸 프레임 스케치와 함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의 스케치에서는 기존의 데스크 L, 즉 책상의 길이에서 100mm를 빼준 것으로, 즉 100mm를 빼줬다는 것은 데스크의 길이가 1200이었다면 100mm를 빼준다는 것은 1100mm가 되겠죠. 그래서 데스크의 길이에서 100mm를 빼준 것으로 함수의 기본값을 수치 연산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4개 다리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4개의 다리에서 1개를 먼저 스케치하고 미러를 통해서 나머지 3개의 다리를 생성을 시킵니다. 또한 다리의 끝부분에 식탁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필렛으로 둥글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음은 프레임 하단의 보강 바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식탁의 안정감과 디자인의 외형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리 부분 프레임의 보강을 위해서 스케치 및 미러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파라메터를 이용한 식탁이 완성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함께 퓨전 360에서 식탁을 설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만들어진 식탁의 파라메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식탁입니다. 식탁에서 우선 파라메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디파이의 체인지 파라메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라메타의 식탁의 폭이 700mm, 그리고 식탁의 길이가 1200mm, 그리고 식탁의 두께가 20mm, 나무판의 두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레임의 두께, 즉 쇠로 만든 다리의 두께는 40mm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먼저 스케치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들어가는 순서가 되죠. 자, 이러한 순서로 우리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먼저 식탁의 나무판을 스케치하였습니다. 나무판은 1200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스크의 길이, 즉 데스크 L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식탁의 폭입니다. 자,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피니시 스케치를 해주고 식탁을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데스크의 두께, 즉 식탁의 두께 20mm만큼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식탁의 모서리에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식탁의 중앙 부분에 홈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해주고 피니시 스케치를 하면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식탁의 모서리가 가공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미드 플레인을 통하여 반대편에도 식탁 모서리 홈을 가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난 것과 같이 좌측 측면과 동일하게 식탁이 가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프레임의 사이즈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스크의 길이 전체 길이 1200에서 100mm를 빼준 것으로 연산의 결과에 의해서 사이즈가 110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식탁의 다리에 대한 부분에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피니시 스케치를 해주고, 자, 우선 하나의 다리를 먼저 만들고 밀을 통해서 두 번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드 플레인을 하나 생성을 시키고 나머지 다리 두 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리의 끝부분에 식탁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익스트루를 통해서 끝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필렛의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러 기능을 통해서 식탁의 우측 다리 끝부분을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식탁의 나머지 부분의 다리 끝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프레임의 안정감을 위해서 보강바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프레임의 안정감을 위하여 보강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우선 다리에 40mm의 사각형으로 스케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첫 번째 다리의 보강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다리의 보강 프레임을 마저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을 하나의 모델링으로 컴바인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식탁의 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완성된 식탁을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뷰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한 것인데 퓨전 360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뷰포트는 쉬프트 팩토리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면에서 식탁을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쉬프트 팩토리아를 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드로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드로잉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부분은 create draw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속성들입니다. 먼저 드로잉에 create new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템플레이트는 스케치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SO의 규격으로 잡아줄 것이고 유닛은 미리 단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사이즈는 A3 용지로 하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드로잉의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상을 두고 OK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프로젝트의 뷰 포트를 선택을 해서 필요 부분에 위치시켜 준다면 3차원의 도면에서 평면으로 사이즈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이즈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높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3D 도면에서 평면의 사이즈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파일 또한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챕터 12에 드로잉이라는 이름을 주고 로케이션을 e-learning 컨텐츠에 2021로 두었습니다. 세이브를 시킨다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earning 컨텐츠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한 도면이죠. 제일 하단에 우리가 저장한 도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3D 도면을 먼저 만들고 드로잉을 통한 치수 기입까지 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단원을 통해서 파라메타의 기능을 이해하였습니다. 모델링 이후에 뷰포트를 통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모델링의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드로잉 기능을 활용하여 사이즈 기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